이번 주차의 문제로는 undirected weighted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긴 경로의 길이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입력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버텍스와 두 번째 연결된 버텍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웨이트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시로 다음 6개의 버텍스와 웨이트 값이 주어졌을 때 옆에와 같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1과 2와 연결되어 있고 그 웨이트 값이 3, 2와 3이 연결되고 4. 이게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최대의 경로에 웨이트가 있는 길이를 출력하는 것인데 간단히 예시를 들면 1과 2와 6에서 4를 갖다고 하면은 3, 2, 6을 더해서 11이 됩니다. 그리고 1에서 시작해서 2, 6, 5를 가게 되면은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경로가 가장 그 최대 웨이트 값을 가지는지 그것을 찾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DSF를 사용하게 되는데 DSF는 이제 깊이 우선적으로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3, 2 이제 3에서 2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2를 가게 되면은 1과 6을 갈 수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하여서 만약에 6으로 갔다면 또 6에서 5와 4를 선택해서 한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가 다른 이거의 반대가 BSF가 있는데 이제 BSF와 다른 점은 만약에 3에서 시작하면 2로 간 것까지 똑같고 2에서 갈림길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6을 선택했다 하면은 아까 DSF에선 4 또는 5로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너비 우선 탐색이기 때문에 6을 검색했다면 이번엔 다시 1을 검색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노드와 연결된 모든 것을 찾은 다음에 다음 노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할 것은 DFS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깊이를 계속 따라갔을 때 그거의 웨이트 값을 다 더한 게 어느 게 가장 긴 거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우선 방식으로 모든 노드들에 관해서 경로를 탐색해보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DFS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S의 시간 복잡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DFS를 어떤 식으로 짰는지에 따라 시간 복잡도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차원 행렬로 DFS를 구현했을 시에는 이제 모든 버텍스마다 한 번씩 호출하게 되니까 버텍스의 개수만큼 한 번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행렬에서는 한 번씩 다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게 연결되어 있나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n번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버텍스에 어느 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렬에는 모든 버텍스를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이것의 경우 이제 DFS를 행렬로 구현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비고의 n의 제곱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일단 행렬로 만들었을 때처럼 처음에 모든 버텍스만큼 함수를 실행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총 버텍스의 개수만큼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행렬과 다른 부분은 여기서인데요. 이제 각 리스트들이 연결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현재 이어져 있는 그 간선의 수만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텍스를 V라 하고 간선을 엣지 E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접 리스트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는 B5에 V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제 행렬로 구현했을 경우에는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어느 게 연결된지 모르니까 그것을 전부 확인하는 반면에 인접 리스트로 구현했을 경우에는 모든 버텍스를 확인하되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는 연결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연결된 것만 확인하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만들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버텍스에 어느 버텍스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버텍스와 연결된 웨이트 값, 그리고 다음 연결된 그래프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럭트의 이 구조체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구조체가 아니라 그래프에 사용되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자로는 이제 const int를 사용해서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ax vertex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예시에 나온 것처럼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구조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각 구조체에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므로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건 SLL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름은 add to SL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버텍스 어느 노드와 어느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의 정보와 그리고 웨이트 정보, 마지막으로 이건 리버스로 양쪽에 이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연결해 준다는 의미로 리버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노드들의 구조체를 통해서 새로 들어올 블록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커런트를 그래프에 i번째, 즉 처음 들어온 그 버텍스에 관한 것을 시작점으로 이 커런트를 정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던 블록에다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결된 지점을 J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웨이트 값이 W이고, 이 다음은 일단 넥스트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많이 했으니까 이것은 커런트가 만약에 0일 경우, 즉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비어 있을 경우 그래프에 i번째, 즉 테이블에서 시작하는 부분을 바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while로 커런트의 next가 0이 아닐 때까지 커런트를 next로 해주고, 이 안에 이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이건 들어갈 부분이 없고, 이렇게 마지막을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끝을 찾았으면은 커런트의 넥스트는 new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 추가가 끝나는데, 이게 방향성이 없는 것이므로 양쪽 다 해주기 위해서 만약 아까 만들어 주었던 리버스 값이 1이면은 다음을 한 번 더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번엔 거꾸로 j, i 웨이트 값은 똑같고 리버스는 1일 때만 실행되도록 하였으니까 이번엔 0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하는 구문은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스택에다가 어디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스택을 구현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많이 해봤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탑은 스택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을 의미하고, 이제 다음은 이제 스택의 어레이를 non-vertex만큼 크기를 만들어주고, 푸시 함수는 이 스택에 들어갈 현재 버텍스, 지나온 버텍스들을 푸시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꽉 찼으면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게 아니라면은 탑을 1 플러스 해준 다음에 그 내부에 버텍스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팝을 통해서 이제 회귀해야 될 때, 이제 끝에 도달했을 때,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때 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하였고, 탑이 -1이면 더 이상 빼낼 것이 없으므로 비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1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스택에 있는 탑 값을 잠시 저장해두고 그 탑을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탑을 1 빼줌으로써 한 칸을 빼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재 스택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단순히 0과 1로 판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고, 탑이 -1일 경우 1을 반환해라, 그게 아니라면 항상 0을 반환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DFS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이름은 doDFS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doDFS에서 이때 받을 임자값은 시작하는 버텍스의 위치입니다. 어차피 어느 버텍스에서 시작하든 전부 탐색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작 지점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볼 수 있도록 printf visited 이렇게 시작 지점에 이제 처음 방문을 했다고 알려준 다음에 코드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깜빡했는데, 방문하기
방문을 계속 해야 되므로 현재 어디에 방문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비지티드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0으로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visited 처음 노드에 방문을 했으므로 이 i번째 노드는 이제 방문한 것으로 처리를 1로 셋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택에 방문한 노드를 넣어야 하므로 이 i번째 노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스택에는 현재 추가가 된 상태고 비지티드의 이 배열에도 여기를 방문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탐색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때 언제까지 탐색하느냐의 조건은 이 스택 어레이가 아니지 아까 만들었던 스택 empty가 0이 동안 계속 실행합니다. 즉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은 1이 나온다면은 현재 비어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0인 동안 계속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함수가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나중에 짜고 일단 이거부터 짜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갈 버텍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것에 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other verte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인자로는 현재 내가 어느 버텍스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택 어레이의 현재 위치, 즉 현재 탑에 있는 게 방금 들어간 버텍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됐다면 만약에 next 버텍스가 마이너스 1일 경우 이것은 이 함수에서 도출된 값인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즉 갈 곳이 없으므로 회귀해야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전 노드로 돌아가서 또 갈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도 없으면 계속 팝을 하면서 뒤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전부 탐색을 했다면 이게 계속 팝이 되어서 마지막엔 탑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스택 empty가 1이 됨으로써 이 왈문이 위 왈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뒤로 가게 되고 이게 아닐 경우 즉 이제 갈 곳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아까 해줬던 것처럼 visited party 이때는 next vertex가 되겠습니다. 갈 곳이 있는 것을 찾았으므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visited에도 현재 방문을 했다는 것을 셋 해주게 됩니다. next vertex는 1로 그 다음에 그 스택에도 현재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여기에 next vertex를 추가해주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DFS가 완성이 됐는데 이 other vertex라는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이 other vertex는 인티저형을 반환하고 다음 갈 버텍스를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의 인자값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즉 현재 위치에서 연결된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연결된 곳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 테이블에서 연결된 것을 찾기 위해서 템프라는 탐색을 위한 구조체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템프가 0이 아닐 때까지 그냥 찾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때 계속 진행을 하면서 템프에
next로 가면서 쭉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건은 visited가 현재 안 거쳐가지 않은 부분을 검색하기 위해서 템프에 연결된 노드가, 현재 V에서 시작하는 연결된 노드가 visited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0이라면은 아직 방문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방문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return 값을 V로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where를 돌면서 while을 돌면서 템프가 끝까지 갔음에도 빈 곳이 없다, 즉 모든 곳을 방문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아래서 처리해준 것처럼 -1을 반환하게 되면은 이 -1은 파브를 통해서 이전 노드, 이미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전 노드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DFS는 완성이 되었지만 본 알고리즘에서 찾는 것은 가장 긴 웨이트 값을 가지는 경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변수들이 몇 개가 필요한데, 웨이트를 저장해 줄 값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전 중간중간 빼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의 웨이트 값 하나와, 그리고 중간 합계인 중간 합계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큰 합계를 저장하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변수를 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FS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먼저 중간중간 합계하는 것은 새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 0으로 세트해 주어서 클리어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푸시를 하게 되면은 이동을 했다는 것이 되니까, 그때 이 세미 맥스에다가 그 웨이트 값을 저장해 두게 됩니다. 근데 웨이트 값은 계속 수시로 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갱신하게 되냐면, 바로 다른 버텍스를 찾을 때, 그때 리턴이 됨과 동시에 이 웨이트 값을 템프에 저장된 웨이트 값을 같이 받게 됩니다. 이러면 현재 이동하려는 버텍스와 그 이동하려는 버텍스의 웨이트 값을 웨이트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로 들어와서 그 버텍스를 방문했다 하고 그 버텍스의 웨이트 값을 세미 맥스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리브 웨이트를 저장시켜 줍니다. 이것의 이유는 이제 만약에 뒤로 갈 경우 그 웨이트 값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전 값을 기억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크냐를 판별하기 때문에 파이널 맥스보다 세미 맥스가 크게 되면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맥스의 값을 새로 갱신을 해준 다음에 아까 프리비어스 웨이트를 만든 것을 여기서 빼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노드로 감으로써 간 만큼 그 웨이트 값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프리비어스 웨이트를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큰 경로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교수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것을 넣어보고 이제 여기서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while문을 하나 써주고 CNT는 아까 총 버텍스의 개수보다 작게 진행이 되면서 CNT 뿔뿔 그리고 여기서 이제 do dfs CNT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치티드의 그 테이블을 계속 초기화 한 번 돌 때마다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DFS가 끝나면은 모든 노드를 방문하기 때문에 비치티드의 배열이 전부 1로 셋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memset을 이용해서 비치티드의 배열을 정리를 하는데 0의 값으로 정리를 하고 이것의 사이즈는 그 배열만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마지막에 biggest 가장 긴 웨이트는 파이널 맥스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든 버텍스들을 이제 DFS를 통해 검색을 해봤고 그 결과 가장 긴 웨이트는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을 보면은 이 중에서 가장 긴 것이 아마 3, 2, 6, 4를 거쳤을 때 12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긴 것으로 판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시를 몇 가지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기본 예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하여 이제 10개의 노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것의 최장 길이는 계산 결과 7, 2, 6, 4를 거쳐서 5, 2, 6을 더한 13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을 가도 13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1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확인하면은 가장 긴 경로는 1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